닫혀 있는 회로 클로즈드 저기 서킷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물체가 계속 순환을 하면 여기에서는 열 에너지 전달 받고 뭐 이라고 올린 데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올리면 되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처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르노 사이클이 물론 다음 주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일러론에서 열 에너지를 받을 때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먼저 자,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작은 질량 덩어리를 하나 잡아요. 미소 질량이죠. 얘를 잡아요. 얘가 잡은 걸 이렇게 이제 비닐을 잘 싸. 덩어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거나 뭐 들어오지 않게 순환을 한다 그러면 얘 질량 덩어리가 이렇게 얘는 떠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얘를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뭐 열에너지 받을 때처럼 받고 뭐 내보낼 텐데 그때 온도는 어떻게 되고 압력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내가 질량 덩어리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출발점을 여기 1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혈원 1번이 있고 자, 카르노 사이클 정의에 따라서 QH를 받는데 TH라는 온도에서 받아야 돼요. 계속 일정한 온도로. 그러려면 이상적으로 열 전달을 받아야 하니 이 물체의 온도는 어떤 온도여야 할까요? TH로 계속 받아야 되겠죠. 온도차가 없는 열 전달로 받아야 이상적 리버시블한 과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까지 얘는 계속 TH야.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3에서 4로 갈 때도 QL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때 또한 PL이라는 온도, 여론의 온도하고 같은 온도에서 열 전달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3에서 4도 PL이네요. 자, 여기는 pH라는 온도로, 여기는 TL이라는 온도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뭔가 내려가야 되죠.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뭐 그냥 지가 혼자서 순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순환시키는 뭐 펌프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보통 이제 액체 같으면 뭐 펌프질을 한다 그러고, 이게 기체면 이제 우리가 컴프레서라고 압축기 그런 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열 전달까지 받은 이 높은 에너지의 유체가 낮은 온도가 되니까 아마 고온에서 저온으로 떨어지면서 뭔가를 방출을 할 텐데 그때 또 일의 형태로 방출을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일이 나오는 장치를 달 건데 보통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가 터빈이죠. 터빈, 에너지를 떨어뜨리면서 그거를 가지고 일을 담당하는 장치가 터빈. 샤프트 일이 아마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QH가 이 유체로 들어가고 QA 유체에서 나오고 샤프트 인 아웃. 그러면 이제 넷으로 나오는 샤프트 일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또 사이클에서 여기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돌리면 이게 계속 나오겠죠. 그러나 뭐 이 작은 유체 덩어리 입장에서는 1에서 출발해서 다시 1로 들어오면 한 사이클을 돌게 될 거고요. 그래서 클로즈드 시스템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관찰을 할 건데 얘를 더 작게 하면은 이제 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점에서의 어떤 성질을 보게 될 거고 그 점에서의 성질이 소위 말해서 그냥 분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봤던 게 있어요. 자, 복습이라고 할 수 있죠. 복습의 복습.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클로즈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하는 QW가 있고 D는 TDS-PDV 요거 구했죠. 자, 요걸 갖다가 양쪽을 단위 질량당으로 나눠주면 그 다음 PD가 될 거 있어요.
이거 이제 변수 형태였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질량 덩어리를 되게 작게 잡으면 그 지점에서 값이라고 했어요. 변수 값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헷갈려. 자, 이거 고얘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의 컨트롤 볼륨이지만 고 따라가면서 TDS는 DU 플러스 PD도 딱 작아진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열전달을 받을 거잖아요. 요걸 지금 이제 소문처럼 썼죠. 요거는 뭐 단위 질량당 열전달이잖아요. 이제는 전부 다 이제 단위 질량당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원래 뭐 열전달이 일어날 때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다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 온도분의 뭐 열전달량 이렇게 하는데 얘가 되게 작아지면 경계 온도나 그 가운데 온도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균이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TCS나 T나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식이 됐던 거고. 자,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1번에서 2번 갈 때는 TH에서 일정하게 가열, 3, 4는 일정하게 냉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그렸어요. 1번에서 2번, 3에서 4는 요거 먼저 그렸고요. 2, 3, 4, 1은 어떻게 연결할 건지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고. 자, 먼저 TS 선도로 나타내 보았는데 T가 일정하니까 T가 일정하다는 거는 이제 뭐 요렇게 돼 있든 요렇게 돼 있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면 등원 과정인데 자, 가열이 되면 QH가 들어오면 이게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그 판단이 혹시 되세요? 열전달을 받으면 S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동의하시나요? 진짜로? 네. 보통 어떤 개념이라고 그러세요? TDS는 DU 플러스 PDV인데 그러니까 이 열전달의 개념이 이 TDS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상적인 열전달이 TDS였죠. 다시 우리가 TDS는 우리 정의가 인터널 리버스블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원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니까 다 리버스블 해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델투가 리버스블 들어오는 게 있으면 S는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열전달이 들어오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족을 붙이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네 감도하네 뭐 이런 모호한 얘기 지금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한테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열전달이 들어오면 S가 늘어나고 나가면 줄어들고 이게 이제 더 우리한테는 더 와닿는 얘기죠. 자, 3에서 4는 반대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3을 이제 이어야 돼요. 자, 높은 온도에 있던 애가 저 낮은 온도 3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2를 뽑아내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2를 뽑아내면서 자, 그 다음에 2에서 3은 열전달이 없어. 우리가 이제 가정하기를 카르노 사이클에서 열전달 없이 일만 해야 돼. 자, 열전달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열이라고 부르지. 자, 그 다음에 저 과정은 이상적, 가역적이어야 되죠. 가역적, 이상적, 가역적. 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 팽창해야 돼, 수축해야 돼? 자, 팽창해야 돼. 이상적으로 분열을 팽창을 해야 돼. 자,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혹시 기억나는가요? 이때 어떤 변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등엔트로피 과정이라 되죠? 이상적인 단열 팽창이나 혹은 수축이나 둘 다 등엔트로피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X가 일정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굳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복습. 자, 우리의 엔트로피 식이었죠. 여기 이제 작은 미소진이나 자, 뭐 이렇게 쓰던 뭐 상관없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컨트롤 볼륨이 우리가 클로드를 따라가면서 얘가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M이 엠아웃이 없고 이상적이니까 제너레이션이 없고 열 전달도 없어. 그러면 결국 뭐 LS는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단열 근데 뭐 팽창 안 하고 수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게 뭐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단열 팽창 단열 수축도 마찬가지인 거죠. 엔트로피식에서는 일은 개입을 안 하잖아요. 하여간 등엔트로피 말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등엔트로피 과정인데 일을 하려면 어쨌든 팽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때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 온도는 이제 내려가야 되죠. 그거는 1법칙씩 써놓고 보면 금방 나오는데 개념적으로 이건가 있어요. 자, 단열이라는 건 열 공급이 없는 상태다. 근데 일을 해야 되네. 팽창해서 일을 시키네. 열은 안 주고 밥 안 주고 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내 자신의 뼈와 살을 가져오는 거. 내가 운동 떨어져야 돼. 나의 에너지를 낮춰서 올라가고 하는 거지. 운동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다 이제 뭐 수식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 계속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2에서 3 가는 거 가역적 단열 과정이라서 등엔트로피 과정. 4에서 1 다시 올라가는 것도 등엔트로피 과정인데, 그래서 S2는 S3, S4는 S1이라는 게 성립을 하겠죠. 자, 2에서 3 등엔트로피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수직으로 쭉 내려가라는 얘기죠. 수직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S 선도에서 네모 반듯하게 나온다 이런 거였죠. 깔끔하게 그리면 TS 1, 2, 3, 4, 5, Q인 Q아웃. 그 다음에 뭐 써놨죠. 아이소동알 히데리 정도. 등엔트로피는 이제 아이젠트로피. 엔트로피가 일정하니까 아이젠트로피 이걸 말했었고, 그다음에 익스텐션이냐 컴프레션이냐. 그래서 2에서 3은 익스텐션. 엔트로피가 쭉 온도가 쭉 떨어지면서 팽창하는 거. 수직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4에서 1은 등엔트로피인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압축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가 일을 막 가하면서 압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일 에너지가 다 나의 내부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고. 자, 그래서 뭐 TS 정도로는 카론 사이클이 대단히 깔끔하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두 개의 경원, 두 개의 등엔트로피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질문을 하죠. PV 선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자, 1, 2 경험 과정은 우리가 PV 선도에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로 나오는 거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예. PV 선도에서 이게 이제 콘스탄트 T 그래프고요. 당연히 PV는 RT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PV가 콘스탄트 T면 여기 오른쪽이 일정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오는데, 자, 그 다음에 2에서 3은
그때 팽창을 해야 되죠. 단열 팽창하면서 압력은 어떻게 해요? 압력도 감소해야 팽창을 하죠. 자, 혹시 이런 식 기억나세요? 등본 과정은 PV는 알기라고 해서 PV는 일정인데 만일 뭐 물론 비열이 일정할 때라는 단순성은 있고 이 다 쓸 수는 없는데 자, 이상기체에 비해 비열이 일정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 혹시 기억나시나요? PV K승은 일정 이게 등엔트로피 과정입니다. K가 대략 1.4 이렇거든요. 자, 그래서 등엔트로피 과정은 요거보다 더 급하게 떨어지는 이제 이 커브예요. 그래서 등본 과정은 여기로 되었지만 등엔트로피 과정은 아주 급한 비율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압력이 떨어지고 팽창을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방향을 이제 거꾸로 갈 수는 없고 우리가 되겠죠. 자, 3에서 4는 이제 거꾸로 등본 과정으로 비체들이 줄어들고 4에서 1번은 다시 또 비체들이 줄어들고 있고 압축 과정이니까 계속 그리고 알제트로픽이 더 급하게 그려져 있다. 1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열전달은 이제 1에서 2, 3에서 4에서 일어나는데 만약 질문을 이제 더 정확하게 하자면 워크아웃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일이 발생하는 구간은 2, 3만 그런 게 아니라 1에서 2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전달이 들어오면서 팽창을 저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에서 3, 4에서 열 버리면서 쪼그라들고 4, 1에서 앞쪽으로 또 물러내니까 쪼그라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으로 돌아오는 이거가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이고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 관계식들은 뭐 쓸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뭐 이제 4학년 되면 또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기사 시험도 보고 하잖아요. 뭐 누가 내겠지. 내는데 전략학하면 전략학에서 한 6개만 내라고 그러면 사실 따라하고 있어요. 나오는 게 대충 원도 주고 카르본 주고 아니면 선도에 제대로 나타내는 그런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래서 TS 선도하고 PV 선도를 저렇게 그리는 거는 뭐 우리가 기사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잘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지표라고나 할까. 내가 지금 푸는 문제를 갖다가 TS 선도나 PV 선도에 나타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릴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카르노 사이클을 그려보니까 PV 선도보다는 TS 선도가 훨씬 더 깔끔하죠. 네모만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사이클도 거의 대부분 TS 선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1법칙, 2법칙을 바꾸는 게 이제 거기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항상 뭐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나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S, 2법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뭔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그림만 그리고 끝이 아니죠. 선도를 그렸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계산할 수 있는 정보들을 빼내야 되는데, 자, 먼저 PV 선도 이렇게 된 거 1, 2, 3, 4, 1 돌아오는 거를 봤을 때 일 계산은 항상 PDV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하는 1 하면 그냥 1에서 2까지 PDV 적분이에요. 2에서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예 요 사이클에 대해서 워크는 얼마냐고 하면 PDV를
한 바퀴 쭉 다 돌려야 이 사이클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에서 2 가고 2에서 3 가고 3, 4, 4, 1 가면 한 바퀴 쭉 돈 거죠. 이렇게 이제 다 하면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더 쪼개보면 1, 2, 2, 3 1, 2, 2, 3 요거의 아래 전체 면적이 이제 요 기체가 밖으로 하는 일이죠. 물론 이 단위 질량당이 있고, 자 수식적으로 3, 4, 4, 1은 어떻게 되냐면요. 3, 4, 4, 1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커브의 아래쪽 면적이죠. 자 적분을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면 부호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3, 4, 4, 1 자체는 음수값이에요. 음수값이에요. 네, 음수값인데 항상 우리의 일은 워크아웃 기준으로 수식적으로 써있다고 그랬죠. 워크아웃은 다른 말로 마이너스 워크인이라고 해도 되죠. 수식적으로. 네, 그래서 마이너스 워크인은 이렇게 라고 해주면 자, 그래서 한 바퀴 돌렸을 때의 일은 이게 워크아웃이고 마이너스 워크인이죠. 그래서 워크아웃 마이너스 워크인에서 소위 이제 워크 내신 거죠. 그럼 뭐예요? 갈 때는 큰 면적, 돌아올 때 이 아래쪽 면적, 음수. 그래서 결국은 빼주니까 이제 저 면적 내부에 둘러쳐진 면적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워크 내시고 수학적으로 PDV를 쭉 접근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미 잘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냐? 밀은 1인데 단위 질량당이 줄퍼 킬로그램이고 한 사이클에 대한 거니까 이게 이제 4 사이클이라고 이제 쓰면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그런데 보통은 지우 사이클 지우는 부분에 줄퍼 킬로그램이라고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요게 이제 PV 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뭐 PV 성도를 뭐 쓰고 되는데요. 또 요것도 있었죠. 우리가 PDS는 DU, PDV라는 식으로 이제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저거 자체를 통으로 한 바퀴 돌리는 적분을 양변을 다 해주면 TDS 돌린 거, DU 돌린 거, PDV 돌린 거 이렇게 되는데, 근데 DU 돌린 거는 이제 U 돌아서 다시 그 자리 U죠. 시작 물값, 마지막 물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U니까 U 나중에서 U 처음을 뺀 게 이 적분이 될 텐데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DU를 한 바퀴 돌리면 이제 제로죠. 동의하시나요? 네. U는 상태 변수잖아요. 같은 자리를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TDS 돌린 거나 PDV 돌린 거나 똑같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워크넷을 굳이 PV 성도 그려서 안 구하고 그냥 TDS 한 바퀴 돌린 적분을 보여도 동일하게 워크넷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S 성도만 있으면 사실 다 해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카르본 사이클이 네모 반듯해요. 면적 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병원은 pH-TL이고 S2-S가 해서 면적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원넷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각각의 이제 Q를 구하라. Q인이 얼마냐, Q아웃이 얼마냐, 혹은 뭐 QH가 얼마냐, QL이 얼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 뭐라고 하면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 법칙식을 그냥 써서 구해도 되고. 뭐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예요. 이 법칙식은 이제 델타 S는 뭐 PCS분의 뭐 Q인 이렇게 되는데 PCS는 PH하고 같다고 그랬고 어쨌든 뭐 가장자리 온도나 센터 온도나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T 곱하기 델타 S죠. 어쨌든 이런 거는 T의 QH, pH, S2-S1이고요. 자, 그래서 1에서 2로 갈 때
열연달 항상 미분 기준이니까 자 어떻게 수식적으로 바로 쓰면 돼요? 3에서 4 과정의 온도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니까 S2 S3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S4-S3가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네, 음수죠. 네, 음수입니다. 그래서 3에서 4로 Q 2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냥 이 값인데 음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볼 때 Q2라고 안 물어보고 당연한 얘기지만 Q 아웃 이렇게 물어보고 3에서 4로 갈 때 Q 아웃은 얼마냐 물어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부호 만들어 하면 되지. 네, 별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2 나오시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저열원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QL이라고 쓰기도 하겠죠. 1, 2에서 2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QH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이 통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이클은 보통 해석을 한다 그러면 거기 뭐 1 구하고 뭐 열 구하고 궁극적으로 보통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질문은 이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 있는가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QH분의 원 넷이 정의잖아요. 정의대로 구하는 거죠. QH 분모해주고 원 넷 지금 하면 카르노 사이클에 1-TH분의 TL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 가역적으로 돌린 사이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카르노 효율 1-TH분의 TL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그냥 여론 사이에 엔티나라 넣고 뭐 한번 배워본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나왔죠. 요게 이제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해석을 해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요걸로 했어요. 대충 열원에다가 놓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저기 왼쪽이나 오른쪽 샤프트 워킹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어떤 컴프레서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압을 해서 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필요하죠. 자, 팽창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뭐예요? 그거 뭐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터빈. 뭐 물론 유체역학적인 터빈의 정의는 달라요. 유체역학적으로 터빈은 유체의 흐름에서 일을 뽑아내는 터빈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게 약간 팽창을 이용한 거라고 조금 더 이제 연력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은 너무 허접한 그림이고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그린 그림이 뭐야? 뭐 이래봤자 어차피 뭐 만화 같은 거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된다. 자, 1번에서 2번, 3, 4 이렇게 돌릴 건데요. 자, 1번에서 2번 거기 열전달 들어오죠. Q인. 근데 열전달 받으면서 그래도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팽창하면서 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들어와서 돌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나가는 쪽으로 커지게 그린다고 그랬죠. 팽창하면. 그래서 얘도 일을 하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이제 터빈 같은 거예요. 물론 운동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일을 좀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은 단열 팽창하면서 일을 또 만들어내죠. 팽창. 이것을 여기는 아이덴티픽 털로 하는. 자, 그 다음에는 저열원에서 열에너지 버리면서 Q아웃 하면서 수축되죠. 압축되고. 그래서 컴프레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중온 컴프레서. 다시 동엔트로피 압축, 아이젠트로피 컴프레서. 그래서 1번 가는데 이렇게 조금 더 특성을 주고 그런 겁니다. 그죠? 예. 팽창, 압축 되면서 열연달 위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워크네요.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카르노 사이클이 뭐 그렇게 효율이 뭐 최고 맥시멈이라는 여러분들 발전소를 지을 때 카르노 사이클과 최대한 유사하게 지어서 돌리면 뭐 환경보도도 되고 화석연료도 계속 좋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지. 안 하잖아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자, 발전소는 뭐 열 동력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동력을 얻는 거잖아요. 동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워, 와트수예요. 우리가 발전소 얘기할 때뭐 500메가와트급, 1기가와트급 이 파워로 얘기를 하지. 효율 이건 카르노 사이클급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저 파워가 중요해요. 예, 우리 집에 전기요금도 뭐 기본적으로 몇 킬로와트로 몇 시간 쓰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파워가 커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파워가 중요해요. 상당히. 물론 효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 근데 파워는 뭐냐? 이 웜넷의 시간당 나오는 것이죠. 시간당 웜넷이 파워. 그러니까 웜넷 하면 그냥 KW예요. 그냥 킬로 줄이겠지만 우리가 점을 찍으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냥 한 사이클 이렇게 뭐 돌렸을 때 W넷 한다면 요거는 열 공급량 QH에다가 효율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관심이 있는 게 W단 넷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게 Q인데 여기 점을 찍어야 돼요. Q.H의 효율 Q.H 이거 아니에요? Q닷은 어떻게 시간당 열 전달 양이잖아요. 열 전달 유기죠. 시간당 열 전달 양. 자, 우리가 QH하고 쓰면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근데 한 사이클 돌릴 때 들어가는 열 분량이죠. 사이클. 자,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야 이게 뭐를 곱해야 단위가 킬로와트가 될까? 사이클당 킬로줄이니까 여기에 초당 몇 사이클 여기 그대로 써있는데 초당 몇 사이클 돌리냐를 곱해주면 이게 합쳐서 어떻게 돼? 킬로와트가 되죠. 한 사이클에 뭐 5킬로 줄인데 이걸 10번을 초당 돌릴 수 있으면 50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1초에 한 바퀴 돌리면 딱 5가 나오고 10바퀴 돌리면 이게 10배가 나오거든요. 시간당. 단위를 잘 볼게요. 킬로줄 퍼 사이클. 그 다음 몇 사이클이냐 초당. 킬로와트가 되겠죠. 네. 동의하시죠? 동의가 안 되는 잘 모르라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파워를 많이 얻는다 그러면 열 전달을 왕창 하든가 사이클을 죽어라 빨리 돌리던가. 그러면 이제 파워가 쭉쭉 올라가는데 둘 다 어떤 느낌이에요? 대량의 열전달, 대단히 빠른 사이클. 그럼 우리가 이상적, 가역적일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천천히, 아주 찔끔찔끔 열전달. 둘 다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효율이, 효율이 떨어지겠지. 자,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건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그럴 때 나오는 게 최적의 어떤 지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실용적인 열동력에 우리가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효율을 희생하고 적절하게 파워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절하게 빠른 열전달 사이클이 빨리 돌아야 돼. 어느 정도. 그 얘기인즉슨 압축과 팽창도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관 우리 1공학관 5층에 엔진 갖다놨잖아요. 거기 실린더도 배울 건데 뭐 흡입 압축 폭발 대기 뭐 이런 거 들어가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거야. 이게 연료를 터뜨리는 거죠. 공기하고 연료를 섞은 다음에 좀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배울 거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어쨌든 뭐예요? 연료를 터뜨려요. 폭발을 시켜요. 폭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 카르노 처음에 그 파이프라인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담궈놓고 서서히 가열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버리잖아요. 연료를 터뜨려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확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열전달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갑자기 어디서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열원에서 천천히 담궈놓고 열기만이 아니라 그냥 터뜨려버려. 대단히 빠른 열전 여기 갑자기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린 다음에 이제 배기가스가 생기잖아요. 배기가스도 여전히 이렇게 또 뜨끈뜨끈하거든요. 천천히 식혀가지고 다시 차갑게 해서 다시 1, 2, 3, 4 돌아야 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배기가스를 그냥 밖으로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세공기 빨아당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되게 빨리 한다 보니까 뜨거운 저열원에서는 여전히 뜨거운데 버리고 세공기 버리고 세공기 온도가 갑자기 300도씨에서 25, 300에서 25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열원 열교환 대신 그냥 배기가스 내보내고 세공기 받아들이는 그 프로세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열교환이 열전달이 훨씬 빠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파워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파워를 얻느냐 생각 좀 해야 됩니다. 효율만 있는. 자,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그럼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선도 막 그렸잖아요.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체가 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닫혀 있는 파이프 라인을 따라서 쭉 돌아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기관들은 막 터지고 새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정을 이제 하는데, 자, 우리가 본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여기가 갑자기 연료가 타고 배기가스가 나가고 하면 이 배관에 있는 물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공기 연료였다가 연소된 배기가스였다가 다시 그냥 공기가 됐다가 바뀝니다. 일정하게 쭉 돌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 쉽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를 섞든 뭘 했든 그냥 공기가 쭉 돈다라고 가정을 하자.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 이게 공기 표준 가정인데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물체를 그냥 이상기체 공기로 두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그냥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그냥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전달 받아서 뜨거워지고 열전달해서 차가워지는 것도 원래대로 생각하자.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무엇식을 하게 되는다고 생각하자라는 게 공기 표준 과정이에요. 최대한 이제 해석이 쉽게. 저렇게 해야 우리가 앞에 산 것처럼 선도로 이렇게 그냥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기 표준 과정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그젠플이든 뭐 숙제 문제든 보면 우리 교재는 대부분의 문제가 문제 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표준 스탠다드를 에어 스탠다드를 적용해서 풀어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돼요. 자, 조금 더 세게 가정하면 콜드에어 스탠다드도 있어요. 혹시 문제 중에 얘기합니다. 콜드에어 스탠다드를 적용. 이건 뭐냐? 자, 이상기체 공기로 가정을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상기체의 뭐 내부 에너지, 엔탈피, 온도관의 함수. 또 뭐가 온도관의 함수였죠? 이상기체는 비열도 온도관의 함수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 값들이 이제 A-17 온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비열이 온도 따라 변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비열 일정 그거 놔버리는 게 콜드에어 스탠다드예요. 근데 콜드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가자면 그 비열 값을 뜨거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상온의 비열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나와버리는 게 콜드에어 스탠다드.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저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적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가정을 기억하시고 출사만 보고 해야 되겠다. 조건들이 뭔지 기억하시고. 근데 뭐 경기 표준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되는 테이블들 중에 뭐 A-2를 보면 A-2가 그 비열을 정리해놓은 표예요. 보면 R값도 있고 CV도 있는데 일단 처음 나오는 표는 이제 A-2에 A 해가지고 그걸 27도C 정도 되죠. 거기에서 여러 가스들의 이 값들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 뭐 콜드에어 스탠다드라 그러면 뭐 25도C라고는 돼 있으나 뭐 27도C에서 찾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찾는 거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스 종류가 많긴 한데 뭐 이 중에 좀 대표적인 가스들만 따로 빼가지고 뭐 공기라든가 뭐 CO2라든가 여기 있죠. H2.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온도에 따른 또 CP, CV의 변화도 따로 표로 줬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상기체죠. 이상기체 공기나 뭐 수소나 이런 애들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야 되면 A-2에 이제 P 테이블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A-17 요게 공기표인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 나타나져 있어요. 온도에 따라 뭐 몇 도일 때 H가 얼마, U가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제가 받은 자료가 화질이 안 좋은데 예, 하여튼 뭐 있고, 자 그래서 H도 온도관의 함수, U도 온도관의 함수 좋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S 동그라미와 S 십자가가 있어요. S 동그라미 십자가. 요게 이제 또 뭔지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내가 뭘 읊어볼게요. 지겨워도 참으세요. 그래도 하는 게 좋겠죠. 다시 요 슬라이드로 볼게요. 슬라이드.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더 빨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DS가 요거는 뭐 성립을 해야 되는 식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PDS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하나 이상기체의 경우를 적용을 하면 다 있는 겁니다. 예, T분의 CP DT 일단 이렇게 되고, 자, 이상기체가 되면 DH가 CP DT가 되고 CP가 온도만의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 앞에 있어요. CP가 어떤 온도만의 함수라는 거를 표시한 거고. 자, 그 다음에 P분의 V DP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적분을 이제 할 건데 변수가 이렇게 나누면 적분이 안 되니까 이거를 P로 나타내야 되죠. 근데 이제 P분의 RT로 P분의 V가 P분의 R로 나타내진다. 뭐가 아니야? R P분의 D 이렇게 P분의 V가 P분의 R P분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프마이너스 S DS를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있는 건데 동영상처럼 적분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R P분의 DP를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ln P2O가 P1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쓸게요. 그래서 요 맨 아래 식인데 적분을 이제 적분까지 한 거예요. 저는 적분 안 하고 그냥 나눴는데. 자, 그래서 S2-S1은 이상기체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상기체일 때. 자, 근데 A-17은 이상일체 공기표이므로 요 관점이 적용이 되는데, 요거죠. 자, 근데 저 표는 이제 온도에 따른 표거든요. 그래서 U나 H는 온도만의 함수니까 뭐 T가 얼마일 때 얼마 이렇게 딱 쓰면 되는데, S는 온도, 요건당 온도고, 보니까 이제 압력도 알아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S2-S1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제 290켈빈 있고 330켈빈이 있습니다. 누가 290K에서 330K일 때 엔탈피 변화가 얼마냐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엔탈피 변화 여기에서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H 값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H2 마이너스 H1을 이게 빼줘요. 이게 H 변화죠. 그렇게 하겠지. U도 그렇게 하죠. 자, 요 값에서 요 값 빼주면 온도가 이렇게 갈 때의 변화. 그 동일한 질문이 이제 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엔트로피도 똑같이 이거에서 이거 빼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온도만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보니 온도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압력에 따른 변화도 있고. 근데 이 표는 온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 구조가 뭐였어요? S 동그라미는 온도에 대한 변화가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압력에 대한 변화는 네가 따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추가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점이었죠? 예. 그래서 S2-S1을 여기 이제 딱 모식인데 여기서 새로운 정의를 하나 했죠. S 동그라미는 어떤 0켈빈이라는 기준 온도로부터 지금 온도까지 T분의 CP DT를 쭉 적분한 거예요. 0켈빈에서 0이 기준이다. 0에서 지금 이 말인즉슨 저 기준에 따르면 S1 동그라미는 적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켈빈에서 T1까지
T까지 접근하는 거고 S 이게 혹시 뒤에서 보면 이게 반사돼요? 잘 보여요? S2는 동그라미는 K에서 2까지 접근한 걸 뜻하니 내가 만일 T1에서 T2까지 접근하는 걸 알고 싶으면 0에서 T2까지 접근한 거에서 0에서 T1까지 접근한 거를 빼주면 결국 T1에서 T2까지 접근한 값이 되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T1에서 T2까지 접근한 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차이.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요 엔트로피 값은 우리가 아까 뭐 H나 U는 뭐 요거에서 요거 빼, 뭐 요거에서 요거 빼 했는데 엔트로피는 동그라미 요거에서 요거를 뺀 다음에 뭐 압력에 의한 변화까지 추가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가 됐었어요. 요 표를 이제 쓰는 법이 없고, 자 궁금하신 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슬라이드 다시 파보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S 동그라미 말고 S 십자가도 있죠. S 더하기 십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조금 전에 걸 유도는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걸 유도한 건데 요걸 가지고 요걸 유도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요? V분의 DV 적분이 플러스 R, LN V분의 V2가 있어요. 혹시 내가 이제 압력이 아니라 기체적의 변화를 알고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식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T분의 CVDT 접근한 게 S 십자가다. 다 요약이 돼 있죠. 요약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상기체 공기라면 A-17표를 이용해서 UHS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그거였어요. UHS 변화를 계산할 수 있으면 사이클에서 다 웬만큼 든다. 그런 얘기죠. 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복습을 잘 하고 있죠 우리가. 자, 그런 다음에 책에 나오는 게 뉴턴 10-2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사이클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뭐 이렇게 한번 그래서 뭐 실용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클이라기보단 뭐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거긴 해요.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 그대로 이제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기술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 이거 좀 자세히 볼까요? 일단 문제에서는 1, 2, 2, 3, 4, 4, 1이 이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PV 성도, TS 성도로 그려봐라.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그려지면 괜찮겠으나 뭐 그게 안 그려질 안 그려질 가능성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선도를 갖다 놓고 거꾸로 얘를 한번 이해하는 것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뭐 1번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처음에는 1번이 어디야? 어쨌든 1에서 이동하는 게 등엔트로피 구축이에요. 100kPa 27도씨에서 1MPa까지 압축을 한다. 즉 P2가 얼마나 얘기해요? 2로 갔을 때 P2가 1MPa. 시작은 100kPa, 나중은 1MPa.
상당히 올라가죠. 자, 1번은 찍을 수가 있겠네요. 압력과 온도가 다 있으니까 뭐 정해지는 값이긴 한데요. 근데 뭐 P, V 선도에서 V가 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여기를 찍죠. 자, 등 엔트로피로 압축을 하면 P, V 선도에서 급한 기울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압축이니까 V가 줄어드는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곱하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압력이 높아지죠. 어디까지? 1메가파스칼까지 가서 점 찍고 2번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시면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은 또 P 콘스탄트 Q가 들어와요. 그럼 PV 정도에서 당연히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 이상이 움직이는데 똑같이 그러시면 오른쪽으로 여전달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P가 일정한데 여전달이 주고 얘가 팽창을 할까 수축을 할까 팽창을 하겠죠. 에너지 받고 수축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P가 일정이잖아요. 우리 뭐 대기압에서 대기 상태에서 뭐 풍선을 뭐 가열하니까 풍선이 쪼그라들어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사람 팽창이에요. 물론 내가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수식적으로 다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일단 그 단계가 다 안 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3, 4는 무슨 말이냐면 V가 콘스탄트네요. V가 콘스탄트인데 3, 4로 갈 때 4번의 압력이 100kPa예요. 자, 정적 과정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밖에 안 되잖아요. V 콘스탄트니까. 근데 압력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4번 100kPa까지 왔고, 자 4번이 100kPa인데 시작할 때 1번도 100kPa였죠. 그래서 뭐 같은 라인에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1번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이렇게 PV 선도에서 그려지고요. 요거를 이제 PS 선도에다가 다시 또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1번, 2번. 자, 등엔트로피 과정이었어요. 등엔트로피가 PS 선도에서 수직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라고 했을 때, 자, 압축이잖아요. 2를 가해서 압축하고 뜨거워질 거예요. 단열 압축이 되겠죠. 이상적인 단열 압축 과정인데 온도가 올라갑니다. 뜨거워집니다. 자, 수직으로 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2, 3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전달이 들어오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 자, PS 선도에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 PS 선도에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나타내고 싶은데, 자, 압력이 일정하면 얘가 이제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요. P를 S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죠. 네, 그죠? 요거 이제 1학기 때 숙제 문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되는데, 살짝 다시 얘기하면, 자, 이분표에서 요거로 얘기할까? 자, 요 식이 있는데 압력 변화가 없으면 얘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요거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CP가 그냥 일정하게 오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CP가 일정하면 그냥 이렇게 되죠. 네.
양변을 적분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0에서 이렇게 할까? S0에서 S까지 가는 적분을 해봅시다. T0에서 T로 말이 되기 위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그냥 참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적분하면 S-S0 1학기 숙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CP로 나누면 되겠죠. CP로 나누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놓으니까 여기를 엑스포넨셜로 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되죠. 네. 그러면 T는 S에 대한 어떤 지수함수가 나오죠. 네. 압력이 일정한. 자,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은 T에서 엑스포넨셜 나오는 거였어요. 지금 다니고 저 유도 과정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할 거 아니라 왜 이렇게 그렸는지. 자, 더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는 뭐든 어쨌든 Q가 들어갔죠. 그러면 온도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면 엑스포넨셜하게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저걸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4 이제는 V 콘스탄트죠. V 콘스탄트면서 뭐였어요? 네, 압력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기체적은 일정한데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체적이 일정하니까 피부연구상으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이 없는데 압력이 쭉 떨어져요. 저는 일 출입은 없어요. 근데 압력이 쭉 떨어지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로는 할 수 없어. 그럼 열전달로만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돼? 압력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열전달밖에 없잖아. 일전달은 안 되니까. 열전달이 나와야 될까? 들어가야 될까? 나와야 될까? 그래서 열전달이 사실은 나와야 되고. 이거 근데 계속 거듭 얘기합니다. 정성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거지. 네. 수식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요전달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S 값은 얼마나 좀 줄어들겠죠. 예. 온도는 어떻게 돼요? 요전달이 낮았으니까 온도도 떨어지죠. 자, 그래서 뭐 이제 S도 줄고 T도 줄고 하는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보다도 훨씬 더 급한 값으로 내려오거든요. 자, 그럼 이 과정이 3, 4가 뭐라 그랬냐면 비체적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P가 일정한 과정은 그랬는데 요 라인이었는데 V가 일정한 과정은 요 라인이에요. 저것도 요 같은 숙제 문제 있었는데 별거 아니고 똑같은 식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식에서 이제 해야 되나? 첫 번째 식에 따르면 DS는 뭐 CP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플러스 R 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근데 만일 비체적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V 일정하면 이제 얘가 또 없는 거죠. 네. 네. 거기에서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데 S-S0를 CP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엑스포넨셜인데 여기 나누기 CP고 여기 나누기 CV잖아요. 네. 그럼 값이 누가 더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네. CV 값이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값으로 나누니까 얘가 더 크게 변하겠죠. 네. 그래서 V 일정이 3사가 더 급하게 이렇게 크게 변해요. 열 에너지는 빠지고 그래서 4번으로 오고 4번에서 1번은 P 콘스탄트 한 상태로 위에 PV 선도에서 보니까 빛의 돌기 줄어드는 과정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열이 빠져야 줄어들 거예요. 여기까지 감안해서 4, 1을 이어주는데 어쨌든 4, 1도 정합 과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역시나 P 콘스탄트로 또 역시 엑스포넨셜처럼 그려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따져서 이제 그리면 그려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날이 되는지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려진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거 지금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PV 선도와 PS 선도가 이제 정의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이제 나타내졌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다음 시간에 여기서 풀 건데, 자 만일에 뭐 이 지금 질문이 맥시멈 T 인더 사이클 구하라고 그러면 어디에서의 온도가 맥시멈 T예요? 3번이죠. 저희가 T가 들어보죠. T3를 구하라는 거고, 더블 리피션시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리피션시 구하려고 그러면 몇 전달하고 2하고 다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